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요거 우리 요거 호랑이 타이거 베고니아 요새 아주 인물 납니다. 이게 좀 보세요. 요. 아, 햇볕 좀 아래 칸에 있다가요 위에 칸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햇볕을 받으니까 요렇게 그냥 색감이 나면서 아주 짙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요렇게 짙어지잖아요. 요렇게 노릇노릇한 건 영양이 좀 부족한 거예요. 키우시다 보면 요렇게 노릇노릇하죠. 노릇노릇장하면 영양이 부족하고, 이게 영양이 꽉 차면은요 요렇게 색감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된 건 영양이 좀 부족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알갱이 영양제 있죠. 그걸 좀 뿌려놨어요. 저기 그 유박을 저기 가정에서 뿌리시기는 약간 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주고, 물 줄 때 바나나 액비, 그 다음에 양파, 마늘 껍질 같은 거 까서 제가 바깥에 바켓스에 지금 꽁꽁 얼어 있죠. 그런 물 먹이면 이렇게 돼요. 정말 잘 돼요. 액비를 귀찮아서 사용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좋아요. 이런 꽃 필 때, 요런 꽃이 필 때 그 액비 사용하면 정말 꽃이 막 싱그럽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저께 날씨가 뭐 3도 이랬었는데 많이 추워져 가지고 남부에서도 그냥 난리시고 여기 중부에서도 막 난리세요. 댓글에 제가 어저께 또 좀 나갔다 왔더니 낮에 댓글을 체크를 못하고 저녁에 체크를 했더니 이렇게 2장이 나왔네요. 질문하신 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저께 밤에는 저도 이렇게 난로를 한 칸을 켰어요. 2칸을 킨 게 아니라 3도인데 막 밤중에 보니까 이게 온도가 5도 막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2시 정도에서 그 다음날 9시까지 켜놨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는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저께 밤에는 온도가 저희 중부에 0도인데 하우스 온도는 한 7도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만 열어놓고, 창만 이쪽으로 한 뺨 이제 열어놓고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 나와서 추워서 제가 난로를 좀 켰어요.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볼게요. 아이고야, 이게 좀 보세요. 우리 남편이 이거 밤에 조금 틀어놨었나봐요. 이거 삐쩍 말랐어요. 이렇게. 요 난로를 여기 아래다 내려놓고 해가지고 뜨거워갖고 얘가 데였네요. 이렇게. 아이고 세상, 이렇답니다. 자, 털 도끼와 드래곤인지 도끼와 드래곤을 택배로 배달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야 될까요? 째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댓글에 달리셨는데, 지금 분갈이 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보름 전만 해도 그대로 흙을 요대로 빼갖고 이렇게 심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흙을 하나도 안 털었어요. 저도 얘를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해요. 그 배달 온 그대로 그 상태로 포트채로 월동이 가능해요. 요 도끼와 드래곤이요. 요게. 그래서 저는 요거 추위 오기 전에 한 열흘 보름 됐어요. 그대로 심었어요. 흙 전혀 안 건드렸어요. 안 털고 그대로 이렇게 포트만 빼서 이렇게 심었는데 얼었다 녹았다 합니다. 요거를 감안하셔서 하세요. 왜냐면 노지에 심을 때는 그대로 이렇게 심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분에다가 하실 때는 분을 털어야 되잖아요. 분을 털어야 되는 거는 안 돼요. 추워서 얼어요. 죽어요. 털고 안 털고가 아주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뿌리가 활착이 돼 있는데 요건 포트채로 그대로 제가 넣었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월동이 돼가지고 봄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꽃 피고 나서 이럴 때는 이거를 한 번은 털어줘야 돼요. 이 흙이 용토인지 상토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여름에 얘가 물러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상토라면 흙이. 그래서 불안해서 언젠간 한 번은 털어줘야 되는데
요렇게 그냥 하실 경우에는 꽃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이해가 가실까요? 참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심으실 분은 심으시고 아니면은 그 포트 채로 월동을 시키세요. 방법은요. 그래가지고 그 포트 채로 월동을 시키셨다가 꽃 피기 전에 빨리 3월달쯤 분갈이를 하셔도 돼요. 겨울에 그대로 놔두셨다가. 그런데 베란다에서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하셔도 돼요. 어렵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꽁꽁 얼었어요. 아직도요. 가재발 선인장이 꽃몽우리가 잔뜩 맺고 있대요. 그래서 추워서 거실로 들으셨대요. 그런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다른 분도 이게 몇 분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거실로 드렸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저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옮기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다 두시고, 많이 춥잖아요. 많이 추우면 거실 창을 열어놔도 얘가 추울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겨울에는 온도계를 꼭 하나 장만하세요. 온도계가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온도계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이쪽 온도를 잘 체크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보세요. 추웠죠. 어제 그제 추워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 상태를 한번 보세요. 덴드롱 추위 많이 탄다 그랬잖아요. 추워갖고 저렇게 됐어요. 지금 어제 그제 추위 많이 내려가는 날 요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는 아마 죽지는 않을 거예요. 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실내로 거실로 들어가도 얘가 입장을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올해 이렇게 겪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밤에 많이 추웠나 봐요. 저렇게 돼요. 저렇게 돼도 나무가 열흘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셔야 돼요. 물을 안 주면 안 됩니다. 다 떨어져도. 얘도 첫날 이렇게 물을 말렸는지 추웠는지 이렇게 호로록 다 떨어졌잖아요. 코페아가. 그래도 물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 덴도롱은 한 2달 넘게 저렇게 홀딱 다 떨어뜨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것도 홀딱 다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하여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냥 이거 엄청나게 예뻤던 거 제가 여기를 이렇게 딱 꺾었어요. 들어오면서 여기 밑에 거만 이렇게 갖고 들어왔는데 여기 이렇게 나고 있죠. 이래도 물을 계속 주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가재발 얘기하다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요 가재발을 여기 한번 보세요. 꽃몽우리가 이렇게 지금 요럴 때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요럴 때 조금 더 자라야 돼요. 아직 거실로 이렇게 가지고 꽃을 딱 핀 다음에는 추울 때 밤에 거실로 가지고 들어가도 되는데요. 요럴 때 이종을 해갖고 막 기온차가 많잖아요. 그럼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아직 꽃이 개화할 때까지는 유리창을 거실창하고 유리창하고 열면은 그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정도에 요걸 배치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난로를 좀 베란다에 켜기는 전기 소모량이 굉장히 많죠. 솔직히 말해서 많이 나옵니다. 저도 전기료가 한 달 겨울에 추울 때 1월달 같은 경우에 아주 많이 틀으면 한 8만원 정도 나와요. 8만원. 그리고 켰다 안 켰다 12월 정도 이렇게 키면 한 3만원. 평상시 쓰는 것보다 4만원 더 나와요. 그런데 이제 키핑장 생각하면 또 거기에 비하면 또 싸죠. 그렇게 생각하고 전기를 쓰는데요. 그리고 저는 또 전기가 조금 좀 저렴합니다. 가정용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가 2층이 예전에 식당이었었는데 제가 이거를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기가 좀 상가 전기라 조금 쌉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하면 더 비싸게 나오겠죠. 자, 요런 상태인데 요거를 언제부터 물을 줄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요게 꽃몽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커야 조금 더 자라야 됩니다.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맺히기 시작하면
여기 조그만한 게 좀 맺히고 있죠. 저렇게 맺히고 있는 작은 것들을 이렇게 보셨을 때 어느 정도 그게 요 정도로 이제 클 정도로 되면 그때부터 물을 정상적으로 되돌리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생기는 게 있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게 있다 이러시면은 아직도 절수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요걸 잘 이제 이렇게 보셔가지고, 그리고 스프레이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습도는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 거는 빨갛게 요렇게 된 거는 요거 저 끝을 그 가을에 따서 제가 이렇게 꽂아 놓은 건데, 이렇게 끝이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확실히 절수를 한 것들은 잘 오는데, 이거 좀 보세요. 이거 간엽에 물 주느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물을 줘갖고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이렇게 젖어 있어서 그런지, 단일 처리를 안 해서 그런지 안 와요. 이렇게 안 옵니다. 이게 그 어느 정도 이게 얘가 죽을 정도로 이게 단수를 해야 꽃이 오지. 요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이게 계속 분이 마르지를 안 하고 이렇게 젖어 있어요. 또 단일 처리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이건 원종 개발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안 오고 있어 갖고 제가 말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네요. 요 조건을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이게 다 젖어 있죠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제가 한 혼합 비율대로 맛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축히 젖어 있어도 괜찮아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재발은 답이 됐을까요? 휴케라가 꽁꽁 얼어 있어요. 휴케라가 화분에 있는지 뭐 밖에 있는지 노지에 있는지 뭐 꽁꽁 얼었어요 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세요. 요거를 제가 어저께 저기를 이제 옥토화분 찍으러 가는 길에 요거 이제 언니 심부름을 2가지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어머야 세상에나 이게 또 있네요. 이렇게 요렇게 6개를 요렇게 갖고 왔습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25,000원이에요 4개가 2만원인데, 이거하고 또 같네요. 이거 어떡하냐, 이건 제가 키워야 되겠어요. 아유 이거 참나, 이거 또 하나를 바꿔다 드려야 되나, 이걸 어째야 되나. 이 심부름이 참 어렵긴 하네요. 이렇게. 그런데 이 화분채로 얼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휴케라가 노지에서도 월동이 잘 됩니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화분 있죠. 이 화분채로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자라요. 이 화분채로. 그런데 요게 요 상토잖아요. 이 상토라 이게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제 겨울에 막 꽁꽁 얼었다가 이 분채로 꽁꽁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자라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입장을 예쁘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이런 상태로 겨울을 나요. 그러면 이제 봄에 되면 요게 이제 꽃대도 올라오고 또 새 입장이 나고 이래요. 이렇게 축 처져 가지고 이렇게 얼굴은 이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조금 요거 겨울에 요 상태로 보시다가 내년 봄에 노지에 심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노지에 심으실 때는 일단은 이거 걷어내고 심어야 되거든요. 요 상토를 재배 농가에서는 이걸 속성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상토를 이렇게 써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3개월 지나면 부패를 하니까 저희는 요걸 털어내고 이제 맞춰서 이제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하는데, 밖에 거 한번 제가 보러 가볼게요. 요거는 붉은 단풍치예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붉은 바이치예요. 요게.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도 내년 봄에 또 새싹이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굳혀진 거잖아요. 요거는 2년 전에 제가 구입을 해서 2년 키운 거고, 요거는 올 봄에 빨갛게 올라오는 붉은 바이치예요. 꽃이 엄청 예뻐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털어서 봄에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활착이 됐어요. 이렇게 한번 심어 놓으면 얼었다 녹았다 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얼은 거를 이렇게 만지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바릇바릇하게 이렇게 지냅니다. 요거 여름에 심은 요거 휴케라예요. 화분에 있어요.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 동국토기 화분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름에 이렇게 심었잖아요. 활착이 잘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거 꽁꽁 얼었었어요. 그 녹았어요. 이렇게. 요렇게 이제 저도 요거는 이제 화분에서는 첫 해지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게 잘 자라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요거요. 자, 요렇게 해서 만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요거 전제하는요. 뿌리가 활착이 잘 돼서 있는 아이들이요. 뿌리를 건드려 갖고 막 열흘 보름 된 거는 뿌리 얼어서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해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클라멘이요. 제가 요거 지금 발화를 시켜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작년에 요 정도로 요거 지금 올해 발화를 시켜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자란 게 이래요. 여름 전에 있죠. 싹이 났었어요. 이게 요렇게 나가지고 지금 몇 개월 자란 게 요 정도 자랐어요. 요 정도. 그런데 요 조그만한 거 있죠. 작년 이맘때쯤 요런 거를 어디 옆에 떨어진 거를 제가 해서 요만큼 키웠어요. 지금 요렇게. 요게 한 폭이에요. 이게 한 폭인데 엄청나게 이렇게 옆에 어디 떨어져 가지고 있는 화분에서 발화가 돼 가지고 이게 했는데 요렇게 했는데 이게 올해 꽃을 피울런지 어쩔런지 전 진짜 관심사예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에 씨를 발화를 해 가지고 이거 분갈이를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꽃몽우리가 올라오고 있대요. 꽃몽우리가 물고 있대요. 근데 영양제를 어떻게 줘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처음 키우시니까. 저는 이게 한번 물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그득하게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이거는 여기 물을 항상 이렇게 들어보시고 물이 없으면 그득하게 채워놓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알갱이를 유박이면 유박 한 서너 알, 알뿌리 영양제면 서너 알, 한 달에 저는 그 정도로 넣어놓고 있어요. 많이는 안 주고요. 그리고 마늘 액비 있죠. 마늘 액비도 여기다 연하게 해서 섞어놔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얘가 먹고서 그냥 잘 자랍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키우기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갈이 해가지고 한 달 되기 전에 것은 주면 안 돼요. 분갈이 한 건 안 됩니다. 그런데 활착이 잘 돼서 한 거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잘 돼요. 정말. 진짜 저는 잘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분갈이 해갖고 이제 요거 거의 활착이 됐어요. 이거 아마 한 달 정도 안 됐을까요? 이거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바로 가져온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다가 물을 넣고 여기다가 유박을 한 서너 알 그냥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되는데, 이것도 이제 분갈이해서 활착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시고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하나 저도 이렇게 남아서 있는데, 입장을 보세요. 이렇게 탄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늘 액비 이런 것도 여기에다가 넣어 놓는데, 그럴 때는 정말 연하게 색깔을요 정말 연하게 하셔야 되고, 줄 때는 요런 것도 줍니다. 잘 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됐을까요? 추운데 아니고요. 여기 차가운 데서도 잘 자랍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입구에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요런 장소에 있어요. 여기 또 차가운 바람 요런 거 좋아하거든요. 요렇게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열면 통풍이 잘 되는 요런 장소에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겨울 꽃들은 다 요런 장소에, 여기 한번 배치를 한번 보세요. 요렇게 문 열면 바람이 막 숭숭 들어오는 요런 장소에다 배치를 합니다. 또 구근인데요. 구근을 아네모네나 막 이런 거를 사시면 위가 어딘지 아래가 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런 건 표시가 나서 괜찮은데, 구근이 요런 것도 다 표시가 나서 괜찮은데, 근데 아래 위가 구분이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구근들은 옆으로 심으세요. 구근을 요거를 하나 요렇게 예를 들면은요, 이게 위인지 이게 밑인지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심으면 뭐 거꾸로 심게 되잖아요. 옆으로 요렇게 한번 요렇게 요걸 심는다고 하시면 요렇게 옆으로
이쪽인지 알쏭달쏭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심으면 다 뿌리가 나서 제대로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옆으로 심으시기 바랄게요. 제가 어저께 이 구독자님 동키의 그 저기 영상 화분 영상 담으러 갔다가 구독자님을 만나셨는데, 이거 구독자님이 이거 좀 저기 뭐야 꼭 골라가라고 하셔서 제가 없는 거 이렇게 골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요것도 만원. 요거는 꽤 비싸더라고요. 이게 요거 2만원어치예요. 요게 엘러지 4,000원짜리 요렇게 해서 요거 2만원 하고, 또 요거 콜치컴 요렇게 해갖고 내가 아유 사장님 이거 만원짜리인데 사장님께 내가 이거 한 뿌리 더 넣어왔습니다. 요 콜치컴이 요렇게 하나 있잖아요. 요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유 요거를 이렇게 사면서 제가 구독자님이 이거 사주신 거고 이래갖고 사장님 저 이거 하나 더 주세요. 내가 이래서 이거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저 요렇게 골라왔어요. 잘 키울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국어는 그렇게 해서 헷갈릴 때 심으시고요. 꽁꽁 얼었어요. 전부 다 막 얼었다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갯모밀도 얼고 다 꽁꽁 얼었다고 하시는데, 월동이 되는 식물은 꽁꽁 얼었어도 풀려요. 아까 그 휴케라 보셨죠? 그 휴케라 꽁꽁 얼어 있었어요. 근데 풀렸어요. 손으로 만지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갯모밀 이렇게 꽁꽁 얼어갖고 이렇게 죽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데 여기 밑에 뿌리 있죠. 거기서 내년에 새싹이 나요. 이건 잘라서 버리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 잘라서 버리시면 돼요. 갯모밀 화분인데요. 작년에도 이랬었어요. 이제 저거를 위에 지상부를 다 잘라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양지 쪽에 있으면 내년 봄에 저기서 바글바글 기어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지랑이 한번 보실래요? 꽁꽁 얼었다가 해동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바이솔하고 똑같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월동을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20도 내려가도 막 꽁꽁 다 얼거든요. 그게 녹으면서 또 이렇게 풀려요. 이건 아지랑이라는 거예요. 바위장대인데 꽁꽁 얼었었어요. 풀리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꽁꽁 얼었었습니다. 요거 갯모밀인데 꽁꽁 얼었잖아요. 내년 봄에 한번 싹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런 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건 이름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꽁꽁 얼었다가 만지지만 않으면 돼요. 만지면 그게 허옇게 잎이 있죠. 이게 손에 체온이 가잖아요. 얼었을 때 만지면 손을 띄갖고 이렇게 해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입장이 누래집니다. 그러니까 만지면 안 돼요. 바이솔도 꽁꽁 얼었을 때 얼었나 안 얼었나 이렇게 만지잖아요. 만지면 안 됩니다. 레드 바이솔 국화요. 꽁꽁 얼었는데 지금 해동됐어요. 지금요. 어때요? 꽁꽁 얼었었는데 해동이 됐는데, 해동됐을 때 만지면 이게 입장이 허해져요. 그러니까 만지지 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별가감이 좀 보세요. 이렇게 꽁꽁 얼었었잖아요. 이게 한 빠른 거는 한 20일 한 달 다 됐고요. 이게 분갈이 한 지가 늦게 가져온 거는 한 보름 이상 넘었는데 흙을 안 털고 심었어요. 늦게 가져온 거는. 빨리 가지고 온 거 4개는 흙을 털어서 어느 정도 활착이 됐고요. 요거는 그냥 심었어요. 나중에 온 거는 이제 이렇게 겨울이 됐기 때문에 분 그대로 심었어요. 그랬더니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죽는 것 같진 않아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월동을 하나 봐요. 이것도 저는 처음이라 이렇습니다. 요게 제일 관심사인데 해동 잘 됐죠.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요.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메아바이솔 해동 다 됐어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자랍니다. 만지지만 안 하시면 돼요. 요거 사천바이솔은 조금 입장이 밑에가 이렇게 하엽이 지네요. 요거는 완전히 해동이 되면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월동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월동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월동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레드국화 바이솔이고 로슈아리아라고 하는 그 아이입니다. 이틀째 문을 이렇게 바람을 모시고 이러고 있어요. 이 아이. 야, 이러고 있는데 무산은 하네요.
아, 지금 조금 좀 올라갔으니까 이제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온도가 한 3도? 영상 3도 정도 됐어요. 이렇게 펼쳐 놓겠습니다. 요런 이꼬지들이 오히려 더 강해요. 이틀을 햇볕을 못 봤어요. 이틀. 아이고, 이제 오늘 3일째 이렇게 이제 개봉해 놓습니다. 밤엔 덮어줄 거예요. 아우, 영상 엄청 길어졌어요. 월동이 되는 식물들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잘 자라요. 근데 월동이 안 되는 거는 얼었다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밖에 있는 거는 거의 이제 월동이 다 되는 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요. 만지지 않고 또 옮기시면 안 돼요. 그런 거를 또 해동시킨다고 따뜻한 데로 가지고 들어오면 또 안 돼요. 그냥 자연에 그냥 이제 월동되는 건 자연한테 맡겨놔야 돼요. 어쨌든 저쨌든 그냥 죽든 살든 이제 자연한테 맡겨놓으면 내년 봄에 또 예쁘게 또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밑에 요거 좀 보세요. 새순 나오는 거 좀 보세요. 이게. 야, 꽃은 이제 뭐 다 이렇게 돼가지고 예쁘진 않아요, 이제. 그래서 요거를 씨를, 이거 좀 보세요. 꽃이 이렇게 연걸고 있으니까 이거 맹알이 있죠, 요거. 이것도 그냥 다 지네요, 지금. 요거를 꽃을 미리 딱딱딱 땄으면 요게 개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걸 꽃을 너무 화려하게 피우다 보니까 요건 다 맺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요걸 씨를 받아보라고 또 지인님이 그러셔갖고 요걸 좀 씨를 받으려고 따진 않고 그냥 씨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화가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씨를 뿌려서 또 되는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씨를 받아보려고 요렇게 하고 있어요. 예쁘네요.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색감이 이거 같은 뿌리인데 이거 좀 보세요. 원래는 요런 색이었었거든요. 요런 색. 그런데 추울 때 피니까 이런 색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엔 요런 색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렇게 바뀌네요. 색감이 이런 식으로요. 아이고, 추워가지고서 뭐 요 분갈이 현재 오늘 3일째인데요.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거 풍노초 다시 갖다 영상 찍어 드릴게요. 아, 영상이 잘못돼 갖고요. 휴케라도 이렇게. 아, 그리고 휴케라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휴케라를 이렇게 베란다에서 예쁘게 보세요. 입장만 봐도 너무 예뻐요. 지금 노지에 심으시는 거는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요렇게. 지금 뭐 입장만 이렇게 봐도 너무너무 예뻐서 베란다에서 이런 초록을 감상한다는 것도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아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요 레드도 예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아유, 길었어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